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듀 모의고사 사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주파수를 2배로 했을 때 주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주파수가 2배 늘었으니까 주기는 절반으로 바뀌는 2분의 1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와 함께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용어에서 약한 에코,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약한 에코라고 하는 것은 하이포 에코익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말로는 저에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과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무에코의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에코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포랑 다르게 어네코익이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된다는 점, 이 부분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하이포 에코익을 물어보고 있는데 보기에 하이포 에코익이라는 항목이 없죠. 그래서 아마도 동의어적인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지를 참고해 보면 이 약한 에코를 의미하는 표현이 하이포 에코익하다, 또는 에코 푸어하다, 에코 패닉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2번 같은 경우는 동등 에코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에코 프리하다, 소노 루센트하다, 에코 루센트하다는 표현은 신호가 없다는 표현, 어네코익하다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은 하이포 에코익, 밝은 거는 하이퍼 에코익, 신호가 없는 것은 어네코익, 그리고 동등 에코는 아이소 정도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에코 푸어하다, 에코 패닉하다 이런 동의적 표현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공부하시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국가고시에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동의어까지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대표적인 용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음파의 기준선으로부터 최대값까지의 변화량으로서 초음파 화면 밝기를 결정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최대값까지의 변화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초음파 물리 개념 중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진폭입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준값이 있으면은 여기서 최대로 변화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진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 그대로 최대값까지의 변화량을 물어본다면 바로 진폭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흡입층 댐핑 레이어의 두께가 증가했을 때 올바른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다소 복합적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탐촉자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앞쪽에는 결합층이 있고 그 뒤쪽에는 앞전소자가 있죠. 다음으로 앞전소자 뒤쪽에 여기에 흡입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치 관계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흡입층이 두꺼운 경우예요. 반대로 두 번째 경우는 흡입층이 얇게 설정되어 있는 형태를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흡입층, 댐핑층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려서 이 방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음벽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음파를 흡수해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음벽이 두껍게 설정되어 있으면 음파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잘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음파가 다 흡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하고 짧게 남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방음벽이 얇게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파를 많이 흡수하지 못하고 음파가 멀리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차이점을 초음파적으로 표현하게 되자면 SPL이 짧다 또는 파장이 짧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흡입층이 얇게 설정되어 있으면 SPL이 멀리 나간다 또는 길다, 마찬가지로 파장이 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흡입층이 두껍냐 얇으냐에 따라서 SPL 또는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연결해 볼게요. 자, SPL이 짧다는 것은 연결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죠. 바로 엑시알 레졸루션, 축방향 불행능이 개선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나아가서 SPL이 짧은 형태는
하이 Q와 로우 Q 중에서 로우 Q와 연관이 있었죠. 로우 Q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공진 주파수는 낮은 상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로우 Q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음파가 발생되는 게 짧고 수신되는 게 긴 형태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SPL이 짧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로우 Q 팩터 같은 경우는 진단용 초음파 장치에서 사용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하이 Q 팩터는 얇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대역폭이 좁고요. 음파가 길게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SPL이 긴 형태고 치료용 초음파와 연관이 된다라고 조금 개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흡읍층의 두께예요. 두꺼운 경우에는 SPL과 파장이 짧아지고 얇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길어지게 됩니다. SPL이 짧아지게 되면 XCR 레졸루션이 개선되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Q 팩터 연결했을 때 하이 Q와 로우 Q 중에서 로우 Q 팩터가 SPL이 짧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는 거, SPL을 짧게 만드는 Q 팩터 같은 경우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공진 주파수는 낮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음파가 수신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진단용 장치에 사용되어진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이 흡읍층과 그리고 Q 팩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XCR 레졸루션과 관련된 문제들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는 두께가 증가했을 때는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SPL이 짧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자, 첫 번째, Q 팩터가 감소한다. 낮은 Q 팩터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정답 1번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수신효율 감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낮은 Q 팩터는 수신효율이 좋은 상태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발신효율 증가는 하이 Q 팩터에 연관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3번도 관계가 없는 표현입니다. 자, 4번 밴드위드스, 이 대역폭이 감소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SPL이 짧은 상태는 로우 Q 팩터, 대역폭이 넓은 상태죠. 감소 틀렸고요. 5번 공간 펄스 길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어지는 형태입니다. 정답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에서 충격 개수, 듀티 팩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듀티 팩터에 대한 문제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번 문제 해설을 통해서 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격 개수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음파가 발생이 되고 수신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처음 음파가 발생되고 다음 음파가 발생되기 전까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펄스 반복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펄스 리피티션 피어리어드, 그래서 펄스 반복 주기라고 하는데 이 전체 주기 중에서 실제 음파가 발생된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 음파가 발생된 기간이죠. 이 기간을 펄스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기간 중에서 실제 음파가 발생된 기간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전체 기간이 10이라고 했을 때 10 중에서 실제 발생된 것을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했더니 0.2로 계산이 되어지고요. 퍼센트로 바꾸면은 20%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해보면 전체 기간 중에서 실제 음파가 발생된 퍼센테이지는 20%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개념이 바로 듀티 팩터, 우리말로는 충격 개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체 기간 중에서 실제 음파가 발생된 비율을 계산한 게 바로 듀티 팩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듀티 팩터를 표현한 영상인데요. 보시면 듀티 팩터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발생된 음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충격 개수가 10%일 때는 얼마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0%일 때는 절반 정도 발생을 했고 100%는 끊김없이 음파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격 개수가 100%라는 것은 음파가 계속 발생되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개념들은 연속파와 연관이 있어요. 연속파는 말 그대로 끊김없이 음파가 발생하는 상태죠. 반면에 이제 펄스파 같은 경우는 음파가 발생되고 수신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100%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하고요. 100%보다는 적은 값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 보시면 듀티 팩터는 단위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충격 개수는 정해진 단위가 따로 없고요. 보통 표현할 때는 퍼센트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공간 펄스 길이 역수라고 되어졌는데 이건 관계없는 보기고요. 3번 연속 초음파의 듀티 팩터는 1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틀렸고요. 1입니다.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 바꿔주게 되면 100%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모두 기억하시면 돼요. 연속 초음파의 듀티 팩터는 1 또는 100%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제 펄스 초음파의 듀티 팩터는 10%로 되어져 있는데 이건 틀렸고요. 1보다 적은 값 또는 100%보다 적은 값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숫자는 따로 없고요. 이것보다 적은 값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5번 보기 보시면 펄스 반복 주기 분의 펄스 듀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식 정도, 이렇게 해서 듀티 팩터가 구해지기 때문에 이 공식 정도는 간단하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펄스 초음파의 듀티 팩터가 0.1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1보다 적은 값 또는 100%보다 적은 값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자세하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초음파 탐촉자의 큐리 온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큐리 온도는 앞전 물질이 앞전 성질을 잃어버리는 온도예요. 해설지에는 정답이 365도씨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잘못된 문제냐면 이 문제 자체에서 앞전 물질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전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앞전 물질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큐리 온도의 결과값도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출제를 하려면 어떤 종류의 앞전 물질을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단순하게 큐리 온도만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답을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는 이 PGT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출제자 분께서는 여기 있는 항목을 생각하시고 출제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문제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굳이 풀이하지 말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보시면 스넬의 법칙과 관련이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넬의 법칙과 연관이 있는 것은 2번에 있는 굴절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굴절과 스넬의 법칙이 연관이 있다. 이 정도 관계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의 축방향 분해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축방향 분해능은 엑시알 레졸루션이죠. 연관되는 것은 거리 분해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세로 분해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의 분해능, 방위 분해능 틀린 보기고요. 탐촉자 직경의 2분의 1 이것도 관계없는 보기고 공간 펄스 길이의 2분의 1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펄스 길이를 SPL이라고 하죠. SPL을 2로 나눠주게 되면 엑시알 레졸루션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식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기 보시면 주파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틀렸죠?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엑시알 레졸루션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정답 4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연관되는 공식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화면 발생률을 높이려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부분이어서 제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 발생률은 프레임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경우가 있고요. 프레임 레이트가 낮은 경우 이 두 가지만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프레임 레이트가 높다는 것은 영상이 만들어지는 이 장수가 많다는 의미고요. 만들어지는 사진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끊김없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만들어지는 사진의 개수가 적다는 뜻이고요. 이미지가 조금 끊겨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영상이 끊김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영상이 뚝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프레임 레이트와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작고 조금 큰 형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선을 그려보자면 여기는 좀 선을 2개만 그려보고요. 여기는 선을 좀 많이 그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점을 하나만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개의 점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2가지 그림만 이해하시면은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 때와 낮을 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 때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을 때예요.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스캔 라인의 개수가 적을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여기 있는 점을 이제 포커스라고 해요. 집속되는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집속 영역이 하나만 있을 때, 다른 표현으로 단일 집속이라고 합니다. 단일 집속인 경우에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깊이가 깊지 않은 경우에 이걸 이제 뎁스라고 하거든요. 뎁스가 얕은 경우에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레임 레이트가 감소하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표현하는 게 넓고요. 그리고 스캔 라인이 많고 집속되는 영역이 많이 있을 때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깊이가 깊은 경우에도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화면 발생률을 높이려면이라고 물어봤어요. 프레임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선 다이내믹 레인지 관계없고요. 개인도 관계없습니다. TDC 관계없고 주파수 높이는 것도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2개의 그림 중에서 이 깊이가 얕았던 이 부분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부분이었잖아요. 정답을 4번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스캔 라인을 줄여준다 또는 집속을 단일 집속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도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인공물의 굴절에 의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간단한 개념이어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보기 중에서 굴절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5번에 있는 엣지 섀도우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표현으로 라테랄 섀도우도 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고요. 연관되는 영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그란 구조물 끝쪽에서 발생되는 어두운 영역의 섀도잉을 엣지 섀도우라고 해요. 음파가 쭉 주행을 하다가 이 동그란 곳에서 이게 굴절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굴절되면서 어둡게 변하는 것을 엣지 섀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란 구역 끝쪽에서는 모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엣지 섀도우, 라테랄 섀도우 모두 같은 동의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점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복장뼈 주위 장축 영상과 심첨오방도를 비교할 때 심첨오방도에서만 보여지는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해부학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먼저 관련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복장뼈 주위 장축 영상,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고요. 해부학적 구조물을 보자면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과 우심실이 있고 좌심방이 있습니다. 여기 대동맥이고요. 대동맥 방막, 여기가 승모판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부학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에이피컬 5 챔버 심첨오방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 삼천판막, 승모판막, 그리고 대동맥 판막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비교했을 때 심첨오방도에서만 보이는 보기를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5번에 있는 오른쪽 심방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심실은 보여지긴 하는데 오른쪽 심방은 여기서만 보여지고 있거든요. 정답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장 초음파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긴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심장 초음파 단면도와 함께 영상의 해부학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3교시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번 문제는 잘못된 게 많아서 우선 여러분들 좀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A번부터 보겠습니다. A번 세로단 스캐너가 되어져 있는데 이 영상은 늑골 아래쪽에서 검사한 가로단 스캔에 가까워요. 그래서 세로 스캔이 아니기 때문에 A번 보기 자체가 틀렸고요. 다음에 이제 B번 보시면은 B번은 가로단 스캔이 아니라 이거는 세로 스캔입니다. 삼쪽자를 이렇게 해서 얻은 영상이라서 B번도 틀린 보기고요. 다음에 C번 보기 보시면 갈비뼈 사이 스캐너가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동그랗게 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물은 갈비뼈 사이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이 맞습니다.
자, 정답을 따지고 보면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D번 보기 보시면 갈비뼈 아래 세로단 스캔이다. 보시면 쓸개가 쭉 늘어나 있고 나머지 구조물도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아래에서 얻은 세로단 스캔. 다음에 5번 보기 보시면 갈비뼈 사이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틀린 보기고요. 갈비뼈 아래에서 얻은 서브코스탈 스캔 영상입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보면 정답이 5번으로 되어져 있어서 틀렸고요. 그리고 중복적으로 3번과 4번 보기가 맞는 내용이라서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해드린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던 중에 보여준 영상이다. 여기서는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A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거는 온쓸개관 맞고요. 그리고 B에 해당되는 영역은 헤파틱 아테리, 간동맥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3번 보기인데 C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문맥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대 정맥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구조물이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렸고요. 다음에 D번 보기 보시면 이 해설지에는 이제 D가 잘못됐다고 되어져 있는데 4번 보기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왼쪽 콩팥 동맥이 아니라 영상 봤을 때는 오른쪽 콩팥 동맥이거든요. 그래서 4번 보기도 잘못됐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보기 보시면 미키마우스 사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물들 마치 미키마우스 양쪽 귀와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3번과 4번 보기 이 두 개가 다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영상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하대 정맥이 지나가고 이 뒤쪽에 동그랗게 보여지는 구조물이 보인다면 이 구조물은 라이트 레날 아테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말로 오른쪽 콩팥 동맥이죠. 옆쪽에 조금 더 잘 보이는 영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대 정맥이 지나가고 있고요. 동그랗게 보이는 구조물이 있다면 라이트 레날 아테리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해부학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미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키마우스 사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 귀 구조물이 있고요. 얼굴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임상적으로도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옆쪽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보시면 가운데 얼굴 부분이 포탈 베인, 문맥이고요. 오른쪽 귀에 해당되는 영상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귀가 바일 덕트, 왼쪽 귀가 헤파틱 아테리, 간 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기본적인 개념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화살표는 유두근이다. 정답은 1번이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좌심실이 있고요. 좌심실에 붙어 있는 동그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동그란 구조물은 파필라리 머슬, 유두근이라서 정답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라서요. 나머지 모두 틀린 내용이고요. 열린 화살표 또한 유두근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넘어가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태령 26주경에 측정된 태아 영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피머 랭스를 측정한 영상이죠. 피머 랭스를 측정할 때 주의할 점은 피머 랭스의 몸통 부분만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관절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측정해서 제외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보시면은 넙다리뼈 양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통 끝 사이만 측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기 보시면은 15주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에서 이후에서 측정이 가능해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관계없는 보기고 4번 보기 보시면은 두 개 뼈 중에서 탐촉자의 먼 쪽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측정을 해줘야 돼요. 탐촉자에서 깊어지게 되면 음파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둘 중에 가까운 곳의 이미지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검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화살표 인공물의 종류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아티팩트 문제라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마치 거울을 마주보는 듯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정답은 2번 거울 인공물 미러 아티팩트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 초음파 영상이다. 태아 정맥관 흔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정맥관의 흔적은 우리말로 이제 정맥관삭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리가멘텀 베노섬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리가멘텀 베노섬과 연관되는 것은 2번 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포탈베인이에요. 문맥 가지들이고요. C 같은 경우는 포탈베인, 문맥 제대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는 메일로바 피셔, 으뜸엽 사이 틈새 구조물이라서 정답은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해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